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조건 강화, 중년층을 위한 심층 해설. 공공임대주택은 많은 중년 세대에게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거나 자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삶의 예환을 함께 나누고 이웃과 정을 쌓아온 공간이죠. 그런데 최근 불거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조건 강화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집을 비워야 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변화가 우리 중년 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부 강화되는 재계약 기준,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재계약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한 번 입주하면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재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안정과 직결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많은 중년층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 당시의 소득이 자산 기준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주거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주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년층에게 이 변화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일해서 소득이 조금 늘었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작은 자산이라도 어렵게 마련해 두었다면 이것이 오히려 재계약 불가라는 뜻밖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취업을 하고 함께 살면서 소득이 합산되거나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총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강화된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노력의 결실이 오히려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큰 상실감과 허탈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당장 내 삶에 닥쳐올 파장에 대한 걱정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2부 소득과 자산 기준 강화가 가져올 삶의 깊은 파장. 소득과 자산 기준의 강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단순히 기준이 바뀌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봉급이 조금씩 올랐거나 퇴직금을 받거나 자녀가 결혼하며 독립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재계약 기준에서는 소득 증가나 자산 초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노년기를 대비해 어렵게 모아둔 소액의 예금이나 작은 땅 조각 혹은 소박한 전세 보증금 등도 자산으로 분류되어 재계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중년층에게 이러한 자산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노력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도 문제입니다. 성장한 자녀가 취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고 그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녀의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가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와 이웃을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익숙했던 생활 반경을 잃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막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교 문제, 병원 이용의 불편함, 오랜 시간 쌓아온 이웃과의 관계 단절 등은 중년 세대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부 퇴거라는 불안감, 중년 세대의 마음을 흔들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해야 한다는 현실은 중년층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중년 세대에게 집은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고 희로애락을 나눴던 삶의 터전이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추억과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익숙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과 막막함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피로감,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가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은 중년 세대의 노년기 주거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 문제,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한 곳에서 정착해온 이들에게 나가라는 통보는 마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많은 중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은 유일한 주거 대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퇴거는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사부, 희망의 끈, 예외 조항과 완화 방안은 없는가? 강화된 재계약 기준 앞에서 막막함이 앞서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일부 예외 조항이나 완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정책의 경직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예 재계약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현실적인 절차나 조건이 까다롭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층 중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도 흔합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득과 자산 수치만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순히 형식적인 예외 조항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퇴거가 아닌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거나 다른 공공주택으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점진적인 이동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5부. 중년층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강화되는 재계약 조건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 현황이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나 자산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기준 초과가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해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리 다른 주거 옵션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알아보거나 민간 임대주택의 시세와 조건을 파악하는 등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복지기관이나 주거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완화 기준이나 다른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